쇠뜨기는 속세과에 속하는 다년생 초본 식물입니다. 전국의 산과 들, 시냇가, 그늘진 골짜기, 양지 바른 곳, 습기가 있는 곳이면 어디서나 잘 사는 여러 해살이 양치식물입니다. 쇠뜨기는 뿌리가 깊어 뿌리 끝을 찾으려면 지구 반대편을 가야 한다는 말이 있을 만큼 깊고 깊습니다. 뽑아도 뽑아도 뿌리의 끝을 모르겠다며 귀찮아했을 정도로 시골 논두렁이나 밭에서 잘 자라는 풀로 번식력이 왕성하여 농부들을 힘들게 했던 것이 쇠뜨기입니다. 이처럼 쇠뜨기는 좀처럼 퇴치하기 어려운 식물입니다. 땅 위 줄기는 몇십 센치에 불과하지만 땅속 줄기는 깊게 멀리 뻗기 때문입니다. 땅속 줄기가 옆으로 1.6m까지 뻗어나간다는 것이 보고된 바 있고, 깊이는 땅속 50cm 아래까지 파고 들어갑니다. 산불로 식물들이 다 타 죽어도 쇠뜨기는 땅속 줄기가 살아남아 싹을 틔웁니다. 일본 히로시마에 원자 폭탄이 투하되었을 때에 모든 생물이 사라지고 다시 맨 처음 싹을 돋우며 살아난 식물이 쇠뜨기였다고 합니다. 그만큼 생존력이 강한 풀이 쇠뜨기입니다. 쇠뜨기는 줄기가 생식줄기와 영양줄기 두 종류인데 아주 다른 두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연한 갈색으로 뱀의 머리를 닮은 생식줄기가 이른 봄에 먼저 한 뼘이 되게 쑥 올라와 그 끝에 많은 포자낭을 만듭니다. 이 포자낭이 쇠뜨기의 꽃인데 번식에 필요한 기관입니다. 자세히 보지 않으면 너무나 묘하게 생겨서 이것도 꽃인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그러나 자세히 보면 매우 투명하고 아름답습니다. 이 생식줄기는 연해서 나물로도 먹는데 독성이 있으므로 물에 삶아 한참 우려낸 뒤에 먹어야 합니다. 생식줄기는 3월부터 5월까지 볼 수 있습니다. 생식줄기가 포자, 씨를 날리고 쓰러진 다음 비로소 풀로 보이게 하는 녹색의 영양줄기가 나옵니다. 영양줄기는 높이 30에서 60cm이며 마디에 비늘 모양의 퇴화한 잎과 잎처럼 보이는 가지가 돌려납니다. 재미있는 것은 처음 나온 생식경인데 어찌 보면 뱀의 머리 같고 말꼬리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뱀밥이라고도 하고 영어로는 호스테일, 즉 말꼬리라고 합니다. 전체적인 모양은 부처럼 생겨서 한자로는 필두엽이라고도 합니다. 쇠뜨기의 생양명은 문영이고 접골초, 필두채, 공방초 등으로 부릅니다. 오랜 옛날부터 우리 조상들은 쇠뜨기와 쇠뜨기의 사촌격인 속세를 지혈약으로 써왔으며 소변을 잘 나가게 하는 약초로 그리고 이담제와 염증약으로 사용해 왔습니다. 쇠뜨기가 지닌 가장 두드러진 효능은 남성들의 정력을 북돋워 주는 기능과 암세포를 억제하는 기능, 당뇨의 혈당을 낮추어 주는 효능 등입니다. 쇠뜨기란 이름은 소가 뜯어먹는다 하여 붙여진 이름이나 사실은 소가 잘 먹지 않습니다. 많이 먹으면 배탈이 난다는 것을 소가 본능적으로 알기 때문에 소죽을 끓여서 먹여도 잘 먹지 않습니다. 쇠뜨기의 영양줄기에는 유리의 주성분인 규소 성분이 많이 들어있어 농가에서는 농기구를 닦을 때 자주 이용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굳으면 마치 사포처럼 거칠고 억세서 금속이나 가구 표면에 생긴 녹이나 찌꺼기를 제거하는 연마제로 사용했습니다. 생식줄기는 봄나물로 영양줄기는 약초로 쓰입니다. 멕시코 인디언들은 뿌리를 보존 식량으로 쓰거나 말려서 약초로 사용하였습니다. 미국에서는 육체피로, 빈혈, 전립선비대, 전립선암, 요로결석, 폐결핵, 아이의 야뇨증에 사용한다고 합니다. 쇠뜨기에는 지방, 단백질, 탄수화물, 비타민C, 무기물, 타닌 등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최근 일본을 비롯해 독일, 영국 등에서 쇠뜨기에 대해 깊이 연구한 결과 암 치료에 효과가 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또 쇠뜨기의 주성분인 규산염은 뼈를 성장시키고 상처를 아물게 하는 작용을 하며 면역력을 향상시키는 효능이 확인되었습니다. 그리고 혈압 강화, 지혈, 심장 수축력 증가 등에도 효능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쇠뜨기의 성분 중에는 게르마늄, 망간, 칼슘 등의 성분이 높습니다. 이런 성분들은 만성피로를 풀어주고 정신을 맑아지게 하는 효능이 아주 뛰어납니다. 쇠뜨기에는 세정제 성분이 있어 화농성 궤양, 피부 습진 등에 잘 듣습니다. 특히 여드름 치료 성분인 규산이 풍부해서 지성 피부에 좋고 여름철 햇볕에 그을린 얼굴에 쇠뜨기 팩을 해도 좋습니다. 줄기를 물에 씻은 후 갈아서 물과 섞여 나온 액으로 머리를 감으면 탈모증에도 좋다고 합니다.
치질, 무좀, 종기 등에는 쇠뜨기를 찍거나 가루내어서 환부에 바르기도 합니다. 사포닌은 담을 없애는 거담작용과 진해작용을 합니다. 플라보노이드는 이뇨작용이 탁월해서 소변을 시원하게 잘 나오게 하고 중금속을 배출시키는 효과가 좋다고 합니다. 유럽에서는 민간요법으로 습진 등에 활용합니다. 또한 생명과학연구원의 보고에 따르면 루테올린과 오니틴 성분이 간기능 보호 효과를 갖는다고 합니다. 고혈압과 만성기관지염에는 말린 쇠뜨기 50g을 물 600에서 800cc에 넣고 끓입니다. 물이 끓기 시작하면 중불로 줄여서 5에서 8분간 달인 다음 아침 저녁으로 하루 2회 꾸준히 복용하면 좋은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육류나 밀가루 음식에 치중하던 사람이 쇠뜨기를 달여 마시면 다이어트와 비만에 눈이 번뜩하는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쇠뜨기가 여러 측면에서 탁월한 효능을 지닌 약초이긴 하지만 에퀴세트린이라는 성분은 독성이 있어 지나치게 많이 먹으면 배탈이 나고 폐진증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를 요합니다. 쇠뜨기는 나물로 먹기도 하는데 어린 순에 해당하는 생식줄기를 연할 때에 따서 끓는 물에 삶아 데칩니다. 데쳐서 나물로 무쳐 먹거나 기름에 볶아 간장으로 간을 해서 먹기도 합니다. 쪄먹거나 생으로도 먹을 수 있는데 생식줄기는 머리 부분에 육각형 홀씨주머니가 벌어지기 전에 채취하여 껍질을 벗겨 양념장에 찍거나 조림을 하면 쌉쌀한 맛이 입맛을 살려줍니다. 다른 재료와 함께 조리거나 찜을 해먹어도 좋고 밀가루 옷을 입혀 튀기거나 장에 박아 두었다가 장아찌를 해먹어도 색다른 맛을 즐길 수 있습니다. 요리하기 전에 소금물에 담그거나 데친 후 해로운 물질을 제거해 주어야 합니다. 연한 갈색 쇠뜨기를 꽃차로 만들어 마시면 그 향이 안원하고 그윽합니다. 꽃봉오리, 포자낭이 터지기 전에 연한 상태의 꽃을 꺾어서 한 번 털어주고 말립니다. 말린 꽃을 찻잔에 넣고 물로 우려내면 그윽한 꽃차가 됩니다. 또 가정에서는 세발용, 세탁물 표백용, 그릇 닦는 데 이용할 수 있습니다. 외국에서는 화장품, 샴푸, 린스용으로도 사용되고 있습니다. 쇠뜨기에는 엽록소가 풍부합니다. 식물의 혈액이라고도 하는 엽록소는 염증의 억제, 간장의 강화, 조혈, 혈액 정화, 생체의 균형 유지 등의 필수불가결한 성분으로 쇠뜨기를 이용해 차를 달여 마시거나 음식으로 만들어 먹으면 엽록소를 충분히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5월과 7월 사이에 녹색의 지상부 전체를 베어서 건조시키는데 말랐을 때 녹색인 것이 양품입니다. 햇빛에 말리면 색이 퇴색하여 질이 많이 떨어집니다. 바람이 잘 통하는 그늘에서 말려야 녹색이 살아 있습니다. 보관할 때는 습기가 없는 건조한 곳에 보관해야 변질되지 않고 좋은 상태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말린 쇠뜨기는 한 번에 4에서 12g을 달여서 수시로 먹고 신선한 것은 한 번에 40에서 80g을 달여서 건강차로 마십니다. 쇠뜨기는 성질이 서늘하기 때문에 몸에 열이 많은 사람에게 잘 맞고 맥이 약하거나 몸이 찬 사람은 많이 먹지 말아야 합니다. 농촌에서는 집 밖을 나서면 어느 곳에서나 무성하게 자라는 하찮은 풀처럼 보이는 쇠뜨기 풀이 여러 가지 좋은 효능을 지니고 있다는 사실이 실로 놀랍고 신기합니다. 그래서 쇠뜨기는 아무리 흔한 잡초라도 소홀히 하면 안 된다는 것을 말해주는 대표적인 식물입니다. 자연에는 정말 예사로운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